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청년희망 팩토리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 매니저 이화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벌써 3월이 성큼 다가왔네요. 봄의 시작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굉장히 반갑습니다. 우선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서 무척이나 영광입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예비조합원 설명회에 초대한 이유는 청년희망 팩토리에 관한 소개와 비전을 공유하며 협력 포인트를 설명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희망 팩토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2019년 8월에 청년들의 주체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인가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즉 간접적으로 세금이 투여가 되었기에 개인이 아닌 사회와 상생하는 자리로 시작에 앞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 모두 팩토리에 관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구조에 관해서는 자세히 모르실 것 같아요. 조합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강기훈 이사장님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기훈 이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서 기계처럼 우리 진행하느라고 고생 많이 우리 막내 이화선 매니저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준비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원래 오늘 대본에는 날씨가 많이 풀렸죠 였어요. 근데 오늘 오는 길에 많이 추웠죠. 그거 수정하겠다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참 귀엽더라고요. 우리 또 노력하고 있는 담당자들 나중에 또 인사드릴 텐데 또 반가이 맞이해 주시고요. 사실 오늘 같은 자리를 전 정말 좋아합니다. 와주신 분들은 서로가 안면이 있으신 분도 있고 처음 보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각각의 지역 내에서 각 분야별로 꽤나 그래도 이름 날리고 혹은 또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 통해서 서로가 좀 많이 알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지역에 엄청난 자본이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청년희망 팩토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빠르게 전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희망 팩토리 그 이름 자체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희망을 만드는 공장이란 뜻입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비슷하시겠지만 유초, 중고, 대학교, 대학은 또 선택이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약간 컨베이어 벨트처럼 그냥 만들어지다가 쭉 만들어지고 공산품 마냥 사회에 툭 던져지고 나서는 거기서 또 정해진 길대로 뭔가 약간 상위층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면 오히려 약간 그 공산품이 또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회 속에 산다는 게 좀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사회의 주역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좀 희망을 만드는 그런 공장을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먼저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어떤 설명을 듣고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마 담당자들이 개별적인 또 연락을 했을 것 같은데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협동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시간 낭비니까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게 오히려 좋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두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는 상호간에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가 입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우리 자본주의에서 나는 혼자 돈 잘 벌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협동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않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일단 협동조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검은색 마스크 쓰시고 집중하고 계신 우리 대표님 한 번만 읽어주시죠.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아마 여러 가지 예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들을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농협이라든가 이런 큰 단위 협동조합 말고도 우리 인근에는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그 예시로 하나 저희 팩토리랑 가장 추구하는 바가 비슷한 곳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해비투게더 협동조합이라고 서울시 마포구에 있습니다. 저도 여기 조합원입니다. 네, 세종에 있다고 해서 여기 있는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이런 가치를 만드는 곳들이 너무 동해서 저도 30만 원 출자금 내고 여기 조합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소식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 생겼는지 조금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각자가 아까 돈 얘기했죠.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돈만 벌 거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20대 초반부터 26살까지 군생활 포함해서 그 현금 매출만 해도 2억 1천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그냥 자본주의에서 필요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지금 이런 고민을 하게 되냐면 내 존엄성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것이 1번, 나의 이런 자유로운 내 경제활동 행위 지키는 것이 1번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공연, 전시, F&B, 컨텐츠, IT, 의료복지, 돌봄 등 다양한 사회 및 경제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마포구에 있었습니다. 각각의 이제 공간들 임대해서 있었죠. 근데 계속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마포구도 막 끊임없이 부동산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밀려나게 됐었어요. 근데 그러던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마포구에 우리 동네 사람들도 많이 친해졌고 우리가 같이 하고 있던 이 비즈니스 자체가 물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이 헤비투게더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고 공동의 모두의 놀이터라는 건물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게 지역자산화 모델이 돼서 행안부가 지역자산화라는 사업을 만들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 이런 공동의 자산을 형성해서 함께 활용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의 물론 문제점도 있습니다. 약간 제도적인 보완점이 없어가지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게 없다 보니까 그 고민을 실제로 지금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이제 협동조합. 여기서 플러스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무엇일까?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 별개 조직 이게 아니라 이 협동조합 이 개념 안에서 플러스 사회적 가치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자,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우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번 읽어주시죠. 지역 주민의 권익 및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협동조합. 아유, 고맙습니다. 여기서 우리 나누고 싶은 키워드가 많지만 두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비영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 주민이십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주소지를 옮겼구나. 자, 보시다. 우리 지역 주민이십니까? 그죠? 이게 지역 주민이 얘기할 때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렇게 공유를 하면 사람들이 대다수 뭔가 청년들이랑 지역 주민은 약간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면 약간 이미지가 지역 주민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 오래 사신 분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 근데 문자 그대로는 우리가 여기 주소지를 두고 여기서 거주하고 있으면 다 지역 주민입니다. 근데 이 지역 주민의 권익 증진, 그러니까 권익 및 복지를 증진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도 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청년이라는 그 청년 정책 아젠다가 생기면서 약간 분리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조명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비영리에 대해서만 짧게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비영리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면 얘네는 비영리면은 굶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제일 강하겠죠. 사실 비영리만 가지고도 2시간 특강을 하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 우리 굴지의 영리 기업이죠. SK가 소박이라고 해서 SOVAC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습니다. 거기서 대대적으로 비영리와 그런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영리 기업이. 왜 하는지 한번 들여다봐 주시면 이 비영리가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 조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풀자면요, 빠르게. 자, 그렇다면 청년들, 우리 인근 대전부터 해서 제주가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요. 왜냐하면 같은 지역 주민이지만 사회 및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이 본인들 청년층 스스로가 공익사업의 당사자로서 참여하고 이런 권익 증진,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제공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에서, 제주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청년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고민들은 뭐냐면 우리 자본이 없다는 게 가장 고민입니다. 자, 앞선 우리 협동조합, 거기서 사회적 가치를 더한 사회적 협동조합.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됩니다. 이걸 계속 스터디하고 우리가 17년부터 해서 지금의 저희 청년희망 팩토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그릇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그 페이퍼에도 있을 텐데요. 지금 저희 구조고 목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종시 조치원에서 말하자, 모이자, 일하자라고 이제 슬로건으로 좀 쉽게 표현한 거고요. 각각 파고들면 다음과 같은 사업과 형태입니다. 저도 한 명의 생산자였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영 전공이고 조직관리 석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풋 대비 아웃풋이 세상이 단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적은 비용을 써서 많은 수익을 내는 게 자본주의에서 짱 아니야? 라고 생각하던 저에게도 한 번에 키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그릇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같이 살아가기 위한 그 그릇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좀 깨달은 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오늘 지금
그 예비조합원으로 와 주신 분들은 다 이제 생산자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생산, 각각이 하고 있는 각각의 분야에서의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생산자 조합원들이 서로 자원을 공유하고 사업을 연계하는 저 라인만 두고 보면 그냥 협력이죠. 그냥 내가 여기 있다가 우리 옆집 친구랑 협력하고 우리 앞집 친구랑 협력하고 그냥 협력인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의 조직이라는 그릇으로서 보장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 생산자 조합원들 중에 이사진을 뽑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 그 기존의 생산자 조합원이 16명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사진이 5명이고요. 근데 이렇게 예비 조합원을 이제 새로 그 모집하고 나서는 이제 이사진도 새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사가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깊은 그러니까 비전적인 이야기를 더 나누게 될 것이고 생산자 조합원분들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회 및 경제 활동을 서로 공유하면서 계속 그 활성화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서포트하는 것이 우리 직원 뒤에 이제 담당자분들이 또 소개해 주시겠지만 직원 조합원들이 각각의 이런 목적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이 더 말할 수 있고 또 모일 수 있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조합의 목적입니다. 저희의 시작점입니다. 그 제일 처음 2016년도에 그 여기 홍대 출신인 분들도 계시죠. 그 지금도 그 장소만 우길 아파트 쪽으로 옮겼지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 홍익대학교 10학번 졸업생인데 미술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고향이 여긴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지역에서 그 미술학원으로 만난 그 아이들이랑의 시간이 좋아가지고 계속 만들면서 특히나 우리 좀 취약계층 우리 그 이런 학원을 다니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미술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있는 누님이기도 합니다. 그 누나가 있었고 각각의 홍대 고대 그리고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처음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면 여기 시장이 너무 작았거든. 처음에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일하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세종에 이제 내가 여기 또 대학 출신이기도 하고 하니까 여기 있는 선후배들 그리고 여기서 만난 지역 주민들 여기 있는 분들과 좀 일을 해봐야지 하고 왔더니 너무 힘든 겁니다. 당장에 그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그 현금 흐름을 그렇게 만들었다가 여기 왔는데 여기 아예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래를 한 경험이 없어서 민간 시장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닌 공공시장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세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였던 게 저거는 그냥 비공식 단체예요. 그 이런 뭐 증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끼리 청춘창창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막 그 중국 유학생 많은 그 학교에서 중국 유학생들이랑 또 한국 유학생들 그 서로 교류하면서 정보 교류하는 플랫폼도 있었고 다양한 팀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성을 만들려고 했어요. 아까 그 협동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일단 여기서 좀 먹고 살자. 그래서 우리끼리 모인다면 아마 더 큰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모였어요. 근데 그 생각이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작은 생각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 이 지역이 막 비옥한 땅에는 성을 지으면 의미가 있죠. 근데 우리 이 험난한 바닷속에서 우리가 성을 짓는다고 의미가 있을까? 그냥 보다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배 자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살기 힘들다는 게 정말 이 지역이 완전 다 풍비박산이야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먹고 살기 위한 너무 경제학적으로만 접근했던 이곳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우리가 여기 살기 좋은가 그리고 여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는 시선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활동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절반이 나갑니다. 그냥 너희는 그럼 그런 거 해. 우리는 그냥 계속 돈벌이 할래 하고 절반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살아가기 위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제가 이 지역에 2011년도부터 있으면서 느낀 게 너무 대상화돼 있어요. 우리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대상화라는 게 뭐냐면 무슨 정책 사업이니 무슨 사업이니 무슨 사업이니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 이 동네는 뭐 이렇게 약간 정책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 지역에는 무슨 특화 산업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근데 그거 너무 피곤합니다. 듣다 보면. 그리고 여기 있는 입장에서는 그게 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봤습니다. 일단 처음에 청년이라고 했을 때 그 저희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청년들 다 만나봤었죠. 16개 지역. 청년을 만나면서 느낀 게 아까 얘기했죠. 주민. 내가 이 지역에서 부모님도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여기 살고 있던 청년들도 청년인데 뭔가 지역에서 청년이라고 하면 이미지는 뭔가 이제 막 어디서 들어온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포커스가 많았고 직장을 통해서 왔거나 뭔가 들어온 사람을 청년이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근데 오히려 여기 원래 있던 청년들도 있거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지역 주민. 우리가 여기 이제 대학을 통해서 왔든 직장을 통해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도 지역 주민인데 뭔가 지역 주민이 아닌 그러니까 그 갭을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각각의 활동들 해보면서 느낀 게 정책적 요구가 그 우리들의 삶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서로를 어떻게 기억하고 서로 연대하는가가 결국 이 지역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하게 되는 그 기조, 결에 맞춰서 된 거고요. 그래서 좀 흐름을, 이 조직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조직 흐름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마을 공동체라는 개념 혹시 아시나요? 처음엔 저희도 이거 약간 거부감이 있었어요. 이것도 결국 하나의 제도적 틀일 뿐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당시에 처음에 이제 저희끼리 막 모였을 때 막 그 청년들끼리 모여서 뭘 하려고 하고 막 시청에 가서 요구하고 해도 그 뭐 조직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도대체 그게 뭘까? 궁금해서 지역에 있는 23개의 마을 공동체를 다 그냥 취재해버렸어요. 가가지고 다 취재해서 54분짜리인가요? 57분짜리인가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돌아다니면서 만나다 보니까 저희가 느낀 게 정말로 다양한 분들이 서로 공동체화되어 있구나. 그리고 서로 울타리가 되어서 서로의 권익을 증진하고 불합리한 거에는 서로 목소리도 내고 그리고 서로가 으쌰으쌰 하고 있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러면 좀 청년들을 위하고 저 당시 지금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청년을 위하거나 청년들이 만들고 있는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 지역이 우리 청년들이 뭔가 척박하다고 느꼈던 이유가 애초에 이런 울타리나 이런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공동체부터 만들었습니다. 그 각각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 정책 네트워크도 좋은데 그거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로서 세종청년 네트워크라는 민간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지금이 12기죠. 그러니까 지금 2대 대표가 해주고 있고 올해 그 3대 대표가 또 새로 뽑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처음에는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10분의 1씩 그냥 돈을 좀 이렇게 떼줬어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비영리 단체니까. 그래서 돈을 이렇게 막 떼줘서 만들다가 느낀 점이 물리적 경제적 기반이 너무 없다. 이런 걸 좀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또 저희 시에도 한번 요청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담당과도 없었어요. 담당과도 없고 아동 청소년과에 아이도 생각납니다. 우리 주무관님이 여성만으로도 벅찰 텐데 여성과 청년을 한 주무관님이 다 담당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얘기가 들리지 않아. 갔더니 말 잘하시는데 공무원 하시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화가 엄청 났었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냥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나온 슬로건이 우리가 노는 분 우리가 만든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간판은 있습니다. 우리 건물주분이 새로 그 3층 임대하기 전까지는 없으면 너무 횡해 보이니까 걸어달라 해서 나놓긴 했는데 그 역 앞에 있는 3층, 4층을 임대를 해서 공유 공간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들어가서 사무실 같이 모아서 쓰고 그 열린 공간에서는 이런 자체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처음에 영리협동조합을 만들고 이제 아까 그 해비투게더가 비슷하죠. 근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청년희망 팩토리를 위한 직원도 뽑아야 되고 운영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영리 활동과 개개인의 사업자들의 영리 활동이 자꾸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서는 상생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먼저야. 조직이 살아야 개인이 살지. 근데 개인이 굶어 죽겠어. 이러는 사이에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에 맞는 조직의 형태를 바꾸자. 그래서 19년도에 아예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바꿉니다. 여기서 포인트.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 한참 생길 때 사회적 협동조합 하면 바로 무슨 지원을 받는 줄 알아요? 1도 없습니다. 많은 사회적 조합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냥 자격이 생기는 거지 뭔가를 주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이제 그 직원 그리고 목적 사업을 새로 세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도 우리 11월에 그때 와주신 분들도 계시죠. 지금 이 공간 우리 조합의 공유 공간인 이 네스트 빌딩을 만들게 됩니다. 이까지가 5년 동안 걸려서 만약에 저희가 돈이 많았거나 여건이 좋았다면 조금 더 빨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맨바닥에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까지 와가지고 지금은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도 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스트 빌딩 다음에 뭐 할 거냐 너희가. 조합이 꿈꾸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마을 캠퍼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마을 캠퍼스 딱 떠올렸을 때 우리가 생각한 줄 알고 되게 센세이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미 여의도랑 전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각각 다른 형태긴 한데 거기서도 지금 실험해보고 있는 모델입니다. 뭐 마을 호텔부터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저희는 마을 캠퍼스가 맞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조치원에 사는 사람만 돼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 뒤에 설명해 주겠지만 세종시에 있는 곳 중에 조치원 이곳에 네스트 캠퍼스라는 마을 캠퍼스 모델을 만들어서 각각에 있는 청년들이 이곳에서 같이 활성화를 해보자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근거들은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다음과 같은 모델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뒤에 또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건 저희 가치 사설이라서 뒤에 그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을 거라서 궁금하신 분은 한번 봐주시고, 그 KPI, 그러니까 그 평가 지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평가대로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조치원인가? 입니다. 우리 조치원이 사실 인구가 속상하지만 일단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계속 줄고는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계속 유입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정답이야, 대학만이 답이야, 이것이 아니라 그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들 중에 큰 자원 중 하나가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매년 3,000명이 되는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그만큼 나가죠. 저도 그 구성원 중 한 명이었고. 근데 그럴 때 보면서 느꼈던 게, 아니 하다못해 있는 동안이라도 이 지역의 가능성을 같이 본다면, 그리고 그 구성원들 중에 1%라도 이 지역에서 뭔가 자기의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면 서로한테 엄청 이윤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래서 대학을 이슈로 두고 계속 저희도 제안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국가적인 이제 아젠다로서 지방과 대학이 연계하는 아예 부서도 생겼습니다. 저희 그 청년정책관에도 팀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연결고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 여기서 얘기하는 주민은 우리 청년들 포함. 그 읍면동에서 그 저희 이 읍지역에 계신 주민분들의 그 뿌리 깊음과 그 힘을 저는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세종시 시정에 참여할 때 특히.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마음 모아줬을 때 어떤 힘을 내는구나를 문화재부터 해서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지역에 이런 걸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해서 그런 욕구들을, 그런 갈증들을 같이 채워간다면 충분히 같은 동력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5년 동안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마지막 3번, 주거입니다. 사람들마다 더 좋은 여건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개인적으로 개인 1인 가구들, 청년 1인 가구들이 집에서 만들어주는 자본이 아닌 이상 주거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공공주택부터 해서 우리 지금 서북부도 지금 만들고 있고 좀 계획이 좀 바뀌긴 했지만 계속 공공주택 개념부터 해서 이곳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현실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 가격대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조치원읍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러한 요소와 플러스 여기 지금 빠지긴 했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읍지역에만 살 거냐? 아닙니다. 그 BRT부터 해서 지금 읍면동 안에서 많이 뚫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읍에 살든 어디 살든 조치원 읍으로 유입할 수 있는 창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지역을 내 어떤 베이스 캠프로 만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적합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비전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홈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 페르소나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17년도에 요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오픈했다면 완전 뻥카 치는 사람이구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꾸준히 밟아가지고, 물론 코로나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네스트 빌딩 딱 준공할 때 요거를 대대적으로 이제 공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내부적으로 조금씩 아름아름 저희 스터디할 때 조금씩 공유했고, 지금은 이제 공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 재단은 불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이미 사례들이 있습니다. 광주의 문화나눔재단부터 해서 그 공공의 자금이 아닌 민간 자본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 이런 재단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청년들이 유입하고 참여하고 정착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는다면 지금 우리들의 개개인의 삶에 대한 그런 좀 정주 여건에 대한 안정성과 그리고 지속해서 계속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이 큰 그냥 비전입니다. 저희의. 쭉 2017년부터 지금까지 보도자료로 점들을 찍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만약에 여기서 내가 조합원 가입한다면 이 사진까지 한번 해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계획까지 같이 추진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합의 구조와 어떤 그림 안에서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런 게 있구나.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의 이야기고, 지금 이제 각각의 담당자분들이 설명드릴 목적 사업별 이야기들을 들어보시고 내가 저런 거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런 거 같이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 한번 봐주시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그 청년희망 팩토리 사회적 협동조합 조직 구조와 비전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우리 담당자들 나올 때 또 큰 박수 부탁드리고, 저는 설명을 맡았던 이사장 강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목적사업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담당하고 있는 박시온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조치원을 중심으로 한 세종시 북세종은요, 이렇게 많은 청년분들이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기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동료를 구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지역을 미처 경험하지 못하거나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서 철새처럼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때문에 민간 거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먼저 역 앞에 위치한 건물에서 3층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과 코워킹 오피스를, 4층은 조합원의 공방 작업실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만으로는 조합원분들의 니즈와 다양한 청년분들이 함께하기에는 부족했고, 그래서 작년 11월 26일 네스트 빌딩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시 1호 민간 청년허브 네스트 빌딩은요, 현재 총 4개의 층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층별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했습니다. 층별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는요, 오늘 설명회 끝나고 공간 탐방에서 직접 공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지역에서 함께 할 사람이나 지금 내게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조합으로 오는 요청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함께 일할 사람을 좀 구해주세요 인데요. 서로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는 니즈가 발현된 2층은요,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성장 욕구가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클래스룸과 코워킹 스페이스가 위치해 있고요. 지역의 정보를 알리고 싶거나 알고 싶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층, 일하는 공간 코워킹 오피스입니다. 직원을 구하는 등의 스케일업이 가능하려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네스트 빌딩 코워킹 오피스는요, 초창기 청년 사업자 조합원분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소수의 인원이라도 입주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지금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4층입니다. 커뮤니티 홀과 뒤쪽에 스튜디오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청년 모임이나 공동체 활동처럼 청년들이 모여서 원하는 일들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층은 이러한 니즈를 반영을 해보았는데요. 커뮤니티 홀에서는 조합원분들이 직접 원하는 활동들을 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영상과 녹음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때는 뒤쪽에 스튜디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저희 위층에 있는 옥상 아고라입니다. 탁 트인 공간의 모습처럼 청년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하나의 통로에 담아야 할 때 아고라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스트 빌딩은 조합원의 공유 자산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되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네스트 빌딩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요,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시 조치원읍에서의 박시은이었습니다. 다음은 목적사업 중 말하자 파트를 천수영 소장님이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청년형 팩토리 사회접동조합의 청년생태연구소 천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앞서서 저희 시원 매니저님께서 이제 조합 자원이자 이제 목적 사업인 네스트 빌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조합의 목적 사업 중에 말하자 파트를 담당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앞에 이제 내용들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자라는 이 목적 사업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희 조합이 2017년에 설립을 했고 2019년에 이제 사회자협동조합을 인가받는 그 과정에 저희 생산자 조합원분들이 이제 각자가 가진 기술이나 일을 연계해서 지역에서 좀 일들을 만들어가다 보니까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한테 권한이 없다, 그리고 환경이 너무 안 갖춰져 있다 였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예산이나 명분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도 부족했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단순히 약간 지역에 대한 약간 불만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기존의 이 도시에는 청년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원도 지역에 신뢰를 주기에 부족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부터 하나씩 해나가게 되고 그게 또 이제 하나의 사례가 돼서 지역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나 권한들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는 거를 느꼈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역에 인프라가 부족하고 권한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사실 청년들이 지역에 신뢰를 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작은 사례들을 만들고 그걸 지역에 알리는 거겠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말하자의 목적 사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하고 있는 활동들을 파편화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례들을 함께 모았을 때 생기는 그 힘을 만들자.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례와 힘을 조합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바로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싱크탱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싱크탱크는 그간에 이제 저희 조합원들이 했던 지역에서 했던 활동들 또 지역에서 함께 연계하셨던 분들의 활동들이 자료로 모여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례들을 지역에 알렸을 때 우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질 테니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례들을 지역에 좀 알리고 또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은 뭐다? 라고 우리의 목소리와 의견을 모아서 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는 채널들을 계속 만들자. 그래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저희 말하자 파트에서의 수기토론과 포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일자리 포럼이나 또 청년아고라 수기토론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자리에 이제 오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이제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여기 살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모으는 장을 만들자 였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장을 저희도 계속 말하자 파트에서는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앞으로 하고 계시는 그 활동 영역에서 또 이제 조합원 분들이랑 저희가 좀 더 긴밀하게 그 의견을 모으는 자리들이 좀 필요하다. 내가 하고 있는 영역에서 의견들을 모으는 자리가 필요하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면은 그 방법을 같이 모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하자가 지향하는 방향이 뭐냐면 여기 마지막에 저기 써져 있는 청년아고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같이 의견을 모으고 공론화하는 아고라를 조성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겪는 니즈와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니즈를 결합해서 어떤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때 그리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이 돼서 이 사회 기조에 있어서 우리의 지향점들이 녹아들었을 때 우리 조합원과 지역의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과 그 권한은 훨씬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21년도에 그 이제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활동가 분께서 이제 청년 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제안을 해서 22년도 시사업에 반영이 됐었던 사례도 있고요. 또 이제 작년에 청년아고라 정책실험실을 통해서는 저희 세종청년 플랫폼 개선이라든지 청년 문화 수요 충족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업이 23년도 저희 정책에 개선 반영되는 등의 사례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조합원 분들과 함께 저희 조합에서는 이 말하자라는 목적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회 1차 진행했었는데 그때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이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책 네트워크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미 공공에서 이제 정책 반영을 위한 창구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들 이제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게 정기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좀 의견을 편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 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가능할 때 좀 단발적으로 참여해서도 그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와 창구들을 저희도 이제 공공과 함께 민간에서도 만들 테니 더 낮은 장벽으로 청년들을 위한 더 많은 의제들을 발굴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식도 이제 탑다운 형태가 아니라 이제 바텀업의 형태로 식당에서 저희가 이제 정해진 메뉴를 이렇게 주문하는 거랑 내가 먹고 싶은 걸 직접 만드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지역에서 이제 활동 여기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있는 거를 고르기보다는 만들어야 되는 여건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으로서 이제 아젠다를 공론화하는 그런 장들이 필요할 때 직접 그 장을 같이 만들 수도 있다. 직접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 저희 말하자 목적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안에서 조합원들의 영향력을 키우고 나아가서 더 나은 활동하기 좋은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합의 목적 사업들을 조합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또한 관련된 자리들이 있을 때 함께 오셔서 그 힘들을 보태 주신다면 지역 안에서의 청년들의 씬을 함께 넓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파트는 이렇게고요. 혹시 말하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모이자 목적 사업에 대해서 김나희 PM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적 사업에서 모이자 파트를 맡고 있는 김나희 PM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지역에서 활동한 지 시간이 좀 됐는데 아마 저도 많이 느꼈던 거지만 여기서 활동을 꽤 해보신 분들이라면 느꼈던 공통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사람 모으는 게 너무 힘들다. 다들 끄덕끄덕 하시는데 아무리 이제 멋진 행사를 열어도 아니면 좀 내 분야의 동료를 구하고 싶어도 이게 일정 수준 이상의 모여있는 군중을 찾는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단어 그대로 모일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침착맨 유튜브를 봤는데 궤도라는 과학자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오셔서 핵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커뮤니티랑 굉장히 닮아 있어서 오늘 한번 공유해봐도 재밌겠다 해서 가져왔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핵융합이랑 핵분열 모두 같은 질량을 써서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해요. 여기서 퀴즈인데 여기 이과분도 계시죠? 핵분열과 핵융합 중 어떤 것이 더 많은 에너지를 낼까요? 범진님. 핵융합이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제가 예전에 책에서 읽었는데 기존의 핵폭탄은 핵분열로 이루어지는 거고 수소폭탄이 그 핵융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핵분열 폭탄보다 몇백 배는 강하다고. 오. 아주 퍼펙트합니다. 전 사실 이제 근거 얘기해봐라 했을 때 해봤자 모이자니까요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디테일한 답변에 놀랐고 일단 정답이 맞습니다. 핵을 융합할 때 더 큰 에너지가 나오고 또 더 청정한 에너지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과학자들이랑 기술자분들이 핵융합을 하려고 이제 안달이 났는데 문제는 핵융합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얘네가 융합을 하려면 붙을 만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붙을 만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과학인데 되게 사회학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결국은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리고 이 조합을 이루는 조합원분들이 각각의 사업에서 핵융합 같은 아주 폭발적인 에너지와 시너지를 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이 고온고압이 저희의 목적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결국엔 저희가 모이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분열된 개인들이랑 분열된 조직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모이고 조직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게 단순히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넘어서 씬 자체가 확장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기본적으로 좀 캐파가 작다라고 여겨지는 지역에서는 저희가 이제 모임으로써 이루어지는 씬 자체의 확장이 아마 감히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기회들까지도 끌어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목적 사업 중에서 일단 모이자 파트는 지금까지는 개인 단위로 지역을 발견하는 저희 청년기획자 양성과정이 문화기획학교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공동체 단위로 지역을 실험하는 청년공동체 육성 사업인 업글단 요 두 단계를 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이제 조치원에 마을 캠퍼스, 아까 이사장님이 앞서 설명하셨던 마을 캠퍼스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우선은 근동지역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마을 전체가 학습 커뮤니티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저희 생산자 조합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계 클래스들을 만들어갈 예정이에요. 목표하는 바는 지역 곳곳에서 각 산업에 대한 배움이 일어나는 모습, 그걸 목표를 하고 있고요. 생산자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요즘 말하는 그 클래스 마케팅을 조합 차원에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모이자 파트에서는 자신의 공간이나 영역 아니면 전문성, 분야 이런 걸 갖고 계시는 생산자 조합원분들이라면 분명 함께 성장할 지점이 많을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사실 저는 커뮤니티 지원 PM인데 좀 사람들이 모이고 꼬인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핵융합 사례처럼 이게 융합이 되면 물론 시너지가 나는 것도 많은데 사실 정말 머리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사실 두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대표님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너가 그런 고민이 있으면 바다에 가서 이걸 봐봐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였냐면 밧줄이었습니다. 밧줄을 보면 이렇게 막 꼬여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실처럼 그냥 일직선이었으면 아마 얘는 모진 풍랑이나 태풍에게서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꼬여 있다는 건 단단한 거고 인연들도 꼬여 있을수록 단단하다는 증거야 라고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내가 막연하게 갖고 있던 꼬이고 모인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되는 인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떤 꼬임을 만들어서 뭘 지키고 어떻게 단단해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생각이 좀 들었고 돌이켜보니까 이런 꼬임들이 많았던 순간들이 결국 저를 지켜줬던 동아줄이 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이 19년도에 이제 인가를 받아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정말 가진 게 별로 없던 때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지금은 조합 공유자산인 이 건물을 마련하기까지 사실 많은 융합, 꼬임이 없었다면 되게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더 재능이 있고 또 자원도 있고 또 뜻이 맞는 조합원분들이 함께하면 얼마나 더 재밌는 걸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함께하는 조합원분들은 또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사실 상상하면 좀 설레는 마음이 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와 같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든다라는 비전적인 욕심이 있는 분들을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또 기다리고 있고요. 함께 모여서 또 씬을 확장하는 경험도 같이 만들어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일하자 파트 서경돈 사무국장님께서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하자 파트를 맡고 있는 서경돈 사무국장입니다. 일하자는 두 가지 질문을 담는 곳입니다. 나의 전공 분야를 살리며 일을 할 수 없을까? 서울이 아니어도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듣고 다 함께 일하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 세종에서 나의 전공 분야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자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도 되게 공감하시겠지만 그런 일자리는 개인으로서는 되게 찾기 어렵은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사수가 없이 특히 이런 자원이 없는 이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청년 사업자분입니다. 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나 조직 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 특히 여기서 협업할 파트너를 찾는 것 자체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지역이 아닌 서울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들처럼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목적사업 일하자에서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전공 분야를 살리는 일을 경험하는 TF가 있습니다. 조합의 목적 사업에 기반한 TF에 참여하면서 일하는 경험을 가지시는 것도 있겠지만 조합원 분들이 이 지역에서 직접 TF를 모집하는 것 또한 저희 청년팩토리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여기라서 할 수 있는 일자리 매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저희가 2년차 동안 진행하고 있는 세종시의 특수성인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한 누적 20여 명의 청년과 함께하고 있는 인건 및 지급, 직무 역량 강화 기회 제공 등을 하고 있는 청사단 프로젝트라는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이런 공적 자금이 투여된 사업으로서 기간 종료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마중물로서 청년 팩토리가 엄선한 근로자와 사업체 리스트를 기반으로 일자리 매칭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사업자들을 위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도구를 쓰는 법부터 도구를 마련하는 인큐베이팅도 함께합니다. 조합에서는 직무교육, 기업교육 등의 클래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KPI 측정 도구, 팀 차터, 노션 협업 기술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조합원분들은 이러한 클래스에 항상 우선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저희 일자리에서는
저희 일하자에서는 지역에서의 일거리,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것부터 조직 운영에 이르기까지 조합원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시청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의 더 많은 선택지를 위해서 저희 일하자에서는 더 많은 가능성을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의 전공을 살리는 일, 서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 일하자 파트의 성은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유드린 내용들은 아마 지금 보시고 계신데 A4 용지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시다가 좀 궁금한 사항 생기시면 언제든지 나눠드린 명함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고요. 또 이따가 저희 뒤풀이 와인바 가서 얘기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많은 얘기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저희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저희 이화선 조합 매니저님께서 저희 조합 가입 안내랑 일정에 대해서 좀 세부사항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희망 팩토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셨나요? 그럼 조합원 가입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조합원이란 조합원 간 자원을 공유하고 사업을 연계하거나 조합의 공동자원 및 목적 사업을 만들고 활용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1984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세종시 소재 개인 사업자 대표나 청년이 대표인 세종시 소재 법인, 세종시 소재 청년 활동가 및 프리랜서를 임합니다. 조합원은 1년 단위로 갱신이 되는데요. 한 번 가입 시 평생 조합원이 되는 구조는 아니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1년 활동 여부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목적 사업에서 소개드렸듯이 조합원의 권리로는 공론장을 통한 필요 의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청년들과 모일 수 있는 창구가 확대됩니다. 또한 취창업 지원 및 워킹그룹 연계로 지역에서 함께 말할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일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추천제를 통해 신규 조합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여기 우리의 공유 자원인 넬스 빌딩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2층 코워킹 스페이스는 정기권을 제공해드리며 2층 클래스룸, 4층 및 옥상 대관이 무료로 가능합니다. 또한 코워킹 오피스인 3층에서 조합원분들께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조합원의 혜택으로는 조합 사업의 컨소시엄 및 아웃소싱이 우선순위로 배정되며 지역 유관 조직을 대상으로 배포될 조합 소개내 개별 정보를 등재해드립니다. 조합 연구소 관리 정보 및 오픈소스를 제공해드리며 사업 참여 시 조합 보도자료 및 아카이브 콘텐츠가 등재됩니다. 또한 조합의 월간 소식을 매월 SNS 및 후원자분들께 메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출자에 한하여 월간 소식통에 조합원 소식란을 등재해드립니다. 조합원의 책임으로는 조합의 정관 및 운영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조합원 간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총회와 소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및 월회비를 납부하셔야 하며 조합의 공동자원인 연구소 정보 및 오픈소스를 2차 가공 및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 배포나 판매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추천을 통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데요. 조합원 활동 및 운영 규정을 해하는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연대 책임을 행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원 가입 시 납부하시는 금액이며 조합원 탈퇴 시 반환됩니다. 일자당 10,000원으로 개인은 10자 이상, 법인은 30자 이상 출자하셔야 합니다. 또한 조합 월 회비는 매월 1일 납부하시는 금액이며 조합원의 공유자산과 편익을 위해 협의 후 지출됩니다. 조합원은 3만원, 이사진은 5만원, 이사장은 10만원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앞서 소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소위원회 활동으로는 운영공간 소위원회, 성장혁신 소위원회, 생태연구 소위원회 이 3개의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원 활동 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합원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3월 2일, 3월 16일 목요일에 예비조합원 설명회가 있으며 3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까지 조합원 신청서를 받습니다. 3월 23일 목요일에는 기존 조합원이신 16명이 참석하시는 차담회가 있습니다.
4월 6일 목요일에는 정기총회가 있으며 이때 조합원 가입이 승인됩니다. 5월에는 소위원회가 구성되며 6월에는 이사진이 추가 선출됩니다. 7월에는 이사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9월에는 이사진 차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후 일정은 추후에 다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입 신청을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위에 QR코드로 접속하시면 구글 폼 신청서가 뜹니다.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안내 전화를 드리며 출자금 납부와 동시에 조합원 활동이 가능합니다. QR코드는 나눠드린 자료집과 명함 뒤에 꽂혀진 카드에도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가입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통해서 조합에 관한 정보와 소식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통해 공간 대관 절차가 이루어지니 위에 QR코드나 자료집을 참고하시거나 검색을 통해서 접속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조합원 가입 안내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우리 지역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에 오늘 너무 이 자리가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서로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일들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역에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했고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사를 끝으로 단체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단체 사진 촬영 후 저 공감 매니저님을 따라서 공감 탐방이 있을 예정이니 집을 잘 챙기시고 공감 매니저님을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이상 예비조합원 설명회 진행을 맡은 조합 매니저 이하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